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사수풍 하자시리요. 만사가 다 바람처럼 같으니 흘러가 버리니 그럼 도대체 뭐가 실상이란 말이냐 이런 말. 실상. 실상 경계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항상 말하죠. 충도 실상이지 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문 받았을 때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하여튼 우리 유튜버들 보니까 또 조회수는 그 조회수랑 그 뭐시기라 그래 그거 구독자 뭐냐 구독자나 아니나 그런데 줄지는 않아요. 아이고 그러나라도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해주는 우리의 그 경허스님 후학들을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직도 경허선사의 법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경허선사가 신세한탄을 막 엄청 하고 있죠. 뭐라 그래 신세한탄을 100년이 뭐 같다 100년이 유수 같고 흐르는 물 같고 이 생 또한 인생은 또 뭐더라 뜬구름이더라 이 말이야. 차생은 뭐야 이생 금생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생은 뜬구름이더라 이런 얘기죠. 100년은 유수같이 흘렀고 왜 경허선사 연세가 지금 이 나이면은 62세? 예, 62세 정도. 그때 옛날에는 62세면 많은 거예요 나이가. 62세. 저도 경허선사가 64세에 열반하셔서 나도 64세에 어떻게 그 시기 할까 했는데 64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개뿔 요즘에 뭐 100세 인생이 돼가지고 온 개뿔 64세는 커녕 잘도 지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이 뜬구름 같더라. 100년은 유수같이 흘렀고 인생은 뜬구름이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연서가 뭐래요? 금성 이거 금자는 새금자죠. 새소리 새소리는 또 경허선사 시에서 아주 빼먹을 수 없는 양념이야 양념. 새소리 구름 안개 정해져 있죠. 몇 개의 그 경허선사가 쓰는 시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새소리가 뭐 같으다. 호어라는 건 뭐예요? 경허선사는 특징이 새소리는 전부 말이에요. 참 새들의 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좋은 소리 여기서는 아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귀에 참 고운 소리로 아주 들려가지고 고운 소리로 들리는데 제산각 산 위에서 각자라는 것은 산머리 뾰족한이죠. 그 산머리에서 뭔가를 모르게 찌지굴대요 새가 아주 고운 소리로. 그나마도 경허선사가 자연 친화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소리죠. 새소리가 산에서 짖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 구름이 등장해야지. 그 새소리, 구름소리, 안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등장해야지 이제 이 새가 운치가 있고 시가 멋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온자 구름은 스스로 흘러간다 무심하게. 구름은 스스로 무심하게 흘러가죠. 구름은 스스로 무심하게 흘러서 어디로 가더라. 출수도 나뭇가지 바깥으로 뾰족이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심한 구름은 나뭇가지 사이로 머리를 뻥 내밀고 이렇게 딱 솟아오르더란 얘기니까 구름이 낮게 있다가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경허선사 시에서 이 구름은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무심한 구름이라는 말을 많이 써.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구름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쁜 뜻으로 많이 해요.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얘기야. 구름이 착 끼어있어서 그 희미한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불길한 그러한 기운을 가져오는 게 구름이고 또 우리가 백운하고 청산이 있잖아요. 안거할 때 백운은 뭐예요? 뜨내기들 청산은 짬바기들
백운과 청산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항상 이게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시에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백운처럼 내가 갔다 오지만 나는 청산이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얼른 경화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그거 하려고 속세를 얼른 갔다 와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청산이다 돌아오니까. 예, 그런 얘기를 쓸 때 이제 백운과 청산 쓰시고, 또 이제 그 먹구름들이 중생계는 항상 뭔가 모르게 이렇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이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구름에 대한 그 감정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 무심한 구름은 여기는 플러스네. 플러스에 무심하게 흘러간다 했으니까 나뭇가지로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뭐라더라. 자세히도 쓰셨죠. 이 주변의 그 풍경을 아주 자세히 쓰셨어요. 거기다가 그 사이사이에 나의 뜻을 또 적고 있죠. 지금. 오해암 기화제요. 금천간에 누구랑 올라갔나 했더니, 즉 경화선사 문간방에서는 오하천이랑 같구만. 그래도 오하천이를 경화선사가 좋아하고, 오하천네 집 문간방에서 집세도 안 내고 살면 얼마나 좋아. 집세도 깎아주고, 또 그 옆에는 또 서당도, 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용포대라는 서당도 만들어주고, 성장동. 그래서 나의 벗, 오라고 썼잖아. 나의 벗 해암에게 기이한, 나의 벗 해암에게 기이한 그림이 있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있을 죄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유생들이 멋스럽게 산다 해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족자로 거의 다 만들죠. 그래서 그 족자를 들고 와서 그거를 또 걸어놓고 또 감상하면서 또 판상차운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시안수 해가지고 선자운 하잖아요. 선자운 띄워놓고 또 시안수도 쓰고, 뭐 이런 게 유생들의 뭐라고 그래요, 그거 풍요? 경선사도 막 거기에 가깝게 있는 유생들과 하니까 둘이 오면서, 이 해암내 집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족자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이한 그림을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유생의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경화선사가. 그 속에 그 휩쓸려서.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북쪽에서 남긴 시 중에서 일인에게, 한 사람에게 몰아붙인 건 이 해암이에요. 해암에 8개를 줘요. 8개. 8수를 남긴 게 해암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해암도 고마운 게, 경화선사가 써준 거 에이 안 줘 그러면 못 내놓을 텐데, 그냥 김탁이가 그냥 내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8수나 다 했고, 하여튼 뭐 그냥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26명 그 유생들한테 다 내놔 걷어가지고 그거를 모아놓는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화선사가 그 상체가 가장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게 그나마 김탁이 아니었을까. 난 김탁내가 일가가 지금 홍성에 산다고 그랬죠. 김홍국이네가, 김탁내 아들의 아들 손주가.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례를. 그분은 그 경화선사를 봤답니다. 근데 그분도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 그 누구 한중광이 그분이 만났다는데, 한중광하고 중광스님하고는 틀리더라고. 어쨌든 한중광은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좀 담례도 좀 하고 싶고 감사패도 주고 싶고,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근데 있다는 말만 듣고 여러 번 만나서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다는데 찾아뵙지는 못했지요. 어쨌든 나의 벗 해암에게 기이한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그림이 이제 족자가 오는 거예요. 그 족자가 오면은 족자를 걸어놓고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런 잠시나마 족자가 있으니까 이제 시와 서와 예잖아요. 그 유생들은 다 전부 다. 그래서 잠시 의침 의지해서, 어디에? 침묵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목침이라고 그러죠. 목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묵에 의지해서 잠시 잊어버렸어. 뭘 있는 게 경화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경화선사에게 가장 가장 편안한 순간은 망자예요. 잊어야 살지, 안 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시나마 침묵에 의지해서 잊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잊었죠? 수심. 마음속에 있는 수심을, 나그네의 수심을
나그네죠. 나그네 수심을 잠시나마 내가 잊어버렸노라라고 해갖고 경화사가 타향살이에 대한 그 나그네라는 말을 여기서 또 쓰고 있죠. 대단한 시고, 아이고, 이 시 한 수만 봐도 경허선사의 삶과 왜 경허가 여기를 갔는가, 또 이 경허선사의 현재의 그 마음과 그거를 한 수만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쳤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글자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조선왕조 개국 때 태종이 창설한 금천관이 태종이 창설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오래됐군요. 태종이 창설한 곳으로 옛사람이 창설한 이 두각이 수백 년이 흘러 담장은 무너지고 석가래는 썩어서 세월은 더덥더라. 세상 만사가 모두 바람같이 흘러가니 무엇이 실상인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여기에는 전봉준도 죽었고, 그렇게 그가 꿈꾸던 보국안민의 장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뜻은 다 어디로 갔던 말인가. 이래가지고 백년이 유수같고 인생은 뜬구름이로다. 인생의 무상함을 부르는 듯 새들은 철없이 고운 소리로 산 위에서 우지더대고 있는데, 거기에 무심만 구름만이 또 나뭇가지 새로 고개를 삐쭉 내밀면서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아이고죠.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무심한 새들은 찌죽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이에다의 뭐 해암에게 기이한 그림 하나를 그 뭐라 그래요, 뭐 휴주라고 그래요. 휴수. 손에다가 휴대해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경서사 시에 몇 번 등장해요. 이런 게 기이한 그림이 있어서 잠시나마 퇴침에 기대서 그림 감상을 하면서 늙은 노승경은 나그네의 수심을 잊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나그네의 수심을 잊고자 해. 그 다음 시, 이번에는 나그네 시가 나오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해서 객이라는 시가, 객이라고 자신한 게 46개의 표현이 있다 그랬죠. 일항. 일항 목이네 뭐. 자, 첫 번째 시는 또 청명일이네. 이거 저번에 했던 거야. 앞쪽에서, 그죠?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청명일에 동문로에 올라 서쪽에서 취해가지고 동쪽에서 깨고 그거나 또 깨서 읍조리니 여러 가지 심사가 서로 가만히 통한다. 오냐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 심사가 그 심사다, 이런 말이죠. 취하거나 깨거나. 푸르고 시원한 들빛은 장천의 가을 바깥이요 역력한 마을 모습이 보슬비에 졌네. 청명날 비 오면 농사가 잘 돼요. 누가게 오른 먼 데서 온 나그네가 수염이 흰데, 이거 구렛나루 했죠. 쌍빈. 묘소에 절할 만가에 술잔이 붉어지는 거사. 모사에 절하고 있는데 만가 집집마다 전부 다 청명날 조상의 묘소를 찾아서 성묘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지난해 청명은 그 시에 또 나와요. 나중에 지난해 청명은 가한계에서 지났는데 금년에는 섣달 금음을 갑산에서 맞네, 이런 시도 있고, 또 청명일 해갖고 남쪽에서 남긴 아주 경쾌한 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청명날 어디를 떠나 천장암에 떠나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자라는 시가 있어요. 에이, 모였다 흩어지는 이 뜬 세상 일들, 구름결에 바람결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기도 구름과 바람이 또 나오죠. 그래서 경허선사 시의 양념이 구름과 바람 안개. 경화는 서쪽에서 제 동쪽에서 깨어나는 타향살이 나그네로 동가숙 서가시기 신세다. 그렇지만 시인 경화는 청명일날 동문리에 올라서 또한 시를 읊조리고 있더라. 여러 가지 심사가 가만히 통하는 경화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하듯 타향에서 온갖 상명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청명은 입춘에 돋아나기 시작한 봄나물들이 새고 진달래꽃이 피기, 청명날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구나. 그래서 바쁜 농사일이 시작되는 그 날이라 청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르게 푸르게, 이르게는 빨리, 이런 얘기죠. 빨리 푸르고
시원한 봄날의 들빛은 장천의 바깥이요. 역력한 마을 모습은 보슬비에 젖어 청량감을 더해주고 있고 정감을 더해주고 있고 누각에 오른 그는 정말로 먼 데서 온다 그네. 먼 데서 온다 그네. 뭐라 그랬죠? 원객이라고 하고 있어요. 남쪽을 떠나온 지 몇 해 흘렀는가. 그의 수염이 벌써 하얗게 눈이 내렸다. 렌나루가 묘소의 자랄방가의 술잔이 푹다는 것으로 봐 주변에 공동묘지라도 보이는가. 어였다 흩어지는 뜬 세상 일들 구름결에 바람결에 그렇게 스스로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에야 모르겠다. 모든 인생사가 구름결에 바람결에 그렇게 사는 거로구나. 인생사의 부상함을 알리는 경어의 법문곡은 또다시 들려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건 지난번에 한 시라 대충 넘어가고 요거는 6.3정. 6.3정도 지난번에 첫 번째 시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두 번째 시예요. 그러니까 6.3정이 떠오르는 거죠. 경어선사가 만만한 것이 6.3정이었던 것 같아요. 림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마림자니까 장마비. 림오가 잠시 계자. 다시 림오 사청 우차심이여 장마비가 잠깐 계자. 여기를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것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한 것 같아. 대충 지나가려. 한문 원문 안 합니다. 외로운 정자 맑은 경치에 상쾌한 시상이 떠오르네. 옛국경 강물 소리는 옛국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국경 옛날에는 압록강이 국경이었어요. 지금도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어가지고 여기서 옛국경이라고 하니까 이 강물 소리는 압록강 소리예요. 압록강 강물 소리가 언제나 조석으로 변함이 없더라. 옛 국경이든 먼 국경이든 지금 들으니까 예나 조석으로 변함이 없고 깊은 산 속내는 뭐랬죠? 속내. 소나무 숲을 속내랐죠. 소나무 숲은 어제도 오늘도 아득한 가을 하늘 풀벌레 소리로 구슬픈데 관서의 나그네 빈털터리로세. 여기서 관서는 어디죠? 관서는 평안 남북도.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강계는 평안북도예요. 갑사는 한경남도예요. 그래서 아득한 관서의 나그네는 빈털터리로세. 경화선사가 이제 나그네가 자기가 빈털터리라고 하고 있죠. 관석액이요. 관석액. 여기서는 관석액. 그래서 석양도 어두워지고 술동이도 비었는데 여기는 혼자 오신 거죠. 그때도 했었죠. 혼자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언제 왔는데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오셔서 정자에서 맑은 경치 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앉아서 계시다 보니 밤이 된 거야. 응? 석양. 그리고 술도 이제 가져온 것들이 다 혼자 탈탈 털어서 탈탈 털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국의 풍진 내 마음에 젖어드는 이 감에는 어찌할거나 이런 얘기죠. 만국의 풍진은 뭐예요? 온 나라가 이런 얘기예요. 온 나라가 풍진 속에 그냥 바람의 띠끌 앞에 바람 띠끌 등불 앞에 풍전등하다 이런 얘기죠. 온 나라가 풍전등한데 그 내 마음은 어찌할 것이냐. 뭔 말? 애국지심이죠. 네, 경화선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는 유불선을 다 알아서 그래. 불교만 알았으면 아마 유교를 숭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교에도 태가야, 태가. 유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찌들찌들하고 동학사에서 그 9년 동안 공부를 하는 강원을 다니는 동안에 그때 엄청나게 유교를 배워요. 근데 그 유교를 경화선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만화 강백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처음에 박사이 하려고 동대 갔을 때는 그 인터넷상에 누구라고 어떤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뭐지요? 유학자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막 이런 걸 막 받아놔야지, 캡처 해놔야지, 그런 생각을 못 했죠. 왜냐면 이 네이버가 마르고 닳도록 있을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나요? 속상해요. 다 사라졌어,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그때 내가 이름을 외워놓을 걸. 그 가운데 이름이 무슨 생자 같기도 하고 김생필 아니겠지. 하여튼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을 추적을 했으면 또 경화선사의 그 유교의 스승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인터넷에 그 네이버에 많이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제가 새쌍둥이를 보다에 그 사람이 거다 써놨더라고. 그리고 또 경화선사 우미방도 막 써놓고 또 경화선사의 그 이야기 북쪽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씨알도 없어지고 아주 그냥 이 네이버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화선사가 이 애국지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도 이 시에서 알 수가 있죠. 지리한 장마비가 잠깐 캤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또다시 몰래 정자를 찾았어요. 경화선사가 정자를 떠나는 특별한 이유는 거기 가서 시를 쓸 수 있어서. 왜냐하면 선비들하고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시를 쓸 수 있는데 혼자 오시면 이렇게 그 서계 들은 마음을 더 쓰지요. 애국지심을. 정자는 맑은 경치 옆에 두고 상쾌한 시상도 함께 떠오르니 술과 시를 없는 장소로는 정자만한 데가 없기 때문이다. 국경과 접하고 있는 강물수레는 장마의 조석으로 변하는데 이 강한 압록강이더라. 깊은 산 송풍은 어제도 오늘도 바람이 없더라. 소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송래라고 하죠. 송래. 송래라는 그 시어도 경화선사 시에 몇 번 등장해요. 아득한 가을 하늘 풀벌레의 고슬픈 노랫소리에 관사의 나그네의 경화는 빈털털이. 이 경화선사 빈털털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쓰니까 너무 불쌍해요. 돈이 한 푼도 없었나 봐요. 거기야 뭐 그 훈몽들 가르치고 그 뭐라 그래 학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 수업료. 그거 쬐끔 받아가지고 아마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날은 저물고 술동이도 비었는데 왕국의 풍진 속에도 스님은 저저드는 감회가 새롭다. 그래 놓고 여기는 또 김박원을 끌어왔네. 김박원 말했죠. 비상한 재주를 갖추고 있지만 때를 못 만나 등거하지 못한 선비에 엄청나게 칭찬을 해놓는 게 김박원 씨가 나오게 생겼네. 그 다음에 김박원 씨요. 다행이다. 김박원 씨는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해서 패스. 이번에는 이여성. 이여성이 누구랬죠? 이여성은 이교사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이교사는 알고 보니까 이름은 아니고 진짜 교사야. 일제시대 때 그 교사라고 불렀잖아요. 뭐 교편 잡는다 그러고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등장하는 그 일본 놈들 잔재의 그 용어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이름은 이 여성이야. 그렇다고 여성이 우리 남성 여성 그게 아니고 한문이 달라요. 이 여자가 이렇게 삼수변의 여자야. 그지? 그리고 걔는 또 이여성. 이룰성자에다가 이룰성자 무성할 성자입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이거를 써주니까 이 사람 이름은 이여성이에요. 그래서 강계의 종남면, 이 종남면은 또 어디예요? 종남면은 조금 변두리야. 제일 변화가는 한전동, 누구네 집, 김탁.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두리는 오하천네 집, 성장동. 그 다음에 이 종남면은 제일 후진. 종남면은 제일 후져갖고 경화선사가 그래도 김탁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어디예요? 강계군 강계군 종남면 어디 장뚜루벌. 그래서 경화선사의 그 삼수갑산의 인연을 가장 맺어준 곳이 어디더라? 그 이름도 유명한 장뚜루벌. 장뚜루벌은 뭐랬죠? 길게 뻥 뚫려 있는 그 고개야. 고개인데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앞을 봐도 뭐 집안차가 없어. 근데 그 장뚜루벌에
그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그 장두릅을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주막이 있었잖아요. 그 주막에서 경화선사가 술 한잔 드시고 그냥 그 주막 여자 엉덩이 한번 희롱하다가 돼지게 두드려 맞죠? 그래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 그때 나타난 수호천사가 누구더라? 김탁이더라. 그게 종남면이에요. 그러니까 종남면은 말 그대로 이 한문을 보면은 이 한문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종. 마지막 종치는 종자잖아요. 끝종. 남면. 남쪽의 가장 끝머리. 남쪽의 가장 끝머리. 강계에서 강계군에서 가장 남쪽의 끝머리가 종남면이에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종남면 쪽으로 강계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진강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 오잖아요. 그 위원군에서 송의징이를 만나고 그죠? 그리고 이 종남면을 들어오는데 종남면이 아주 후진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여성이가 살아요. 그러면은 종남면에 이여성이가 살면은 이여성이를 자주 만났을까요? 뜨문뜨문 만났을까요? 잘 못 만나. 근데 이여성에게 보낸 시가 두 편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여성이를 만나려고 굳이 하느냐? 그리고 또 이여성이하고는 밤에만 만나요. 왜 밤에만 만날까요? 이여성이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벼슬이 없이 한직에서 노는 그 26명의 그 유생들은 낮에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그냥 놀고 해. 근데 이여성하고는 그러지 못해요. 교사고 또 이여성이 교사다 보니까 경화선사가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행히 이여성이가 교사니까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어요. 신식 문화와 또 문물과 또 일본 놈들의 그런 동태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여성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여성하고는 몰래 만나. 밤에 만나. 그래서 느지막이 우리가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뭐 그 오화천이니 김소산이니 뭐 이런 김박원이니 이런 사람보다 가장 늦게 만난 게 이제 그 이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여성이랑은 밤에 만나면서 뭘 얘기해? 주로 뭘 얘기해? 시국을 논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저 일본 놈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한 구체적인 시국에 관한 얘기만을 이여성하고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일 유식한 그때 당시로 인텔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여성을 만나가지고 또 이것도 제목이 뭐예요? 화답시야 또. 그것도 또 우리 경화선사는 절대 먼저 써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 먼저 써준 사람은 남전 스님밖에 없다니까. 남전 스님 최고야. 남전 스님한테는 자진해서. 그래서 이여성에게 화답함이라고 써있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 어이 족할까. 에이그,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다행히 얻었어요. 뭘 얻었어? 풍진행득 자신지어. 이게 뭐냐? 내 몸을 이 풍진 세상이고 지금 이 풍진 세상이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일본 놈들한테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행히 뭘 얻었어? 내 몸을 차신이니까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보존해서 지탱했던가. 이 경화선사 찌들찌들해 불쌍해. 아주 그냥 삼수갑산 이걸로 그냥 일본 놈들의 그 어제 내가 말했죠 검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 시간에 뭐 말했어요? 경화선사한테 검열하고 놀랄 경자를 쓰면은 이거 다 전봉준이라 그랬죠. 에이. 검열. 경화선사가 왜 검열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냥 자신이 그냥 막 하소연을 해요. 이거 딱 검열열자는 또 누구한테만 써요? 검열열자는 친척을 만나면 꼭 검열열자를 써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일본 놈들한테 쫓겨가는 이 신세 해가지고 검열열자를 쓰는데 검열열자가 들어간 시는 몇 개 안 돼요.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친척들 만나면 검열열자를 쓰시는데 제가 이게 뭐
천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경어선사의 그냥 글씨 그냥 이 시 하나를 갖다가 그냥 돋보기로 들이대면서 그냥 쪼으니까 그게 다 기어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남쪽의 사람을 만났을 때 다 이 검열절자를 써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했지만 놀랄 경자 있지? 놀랄 경자 쓰면 누구 때문에 놀라? 이놈은 그냥 전봉준 때문에 그냥 놀라 안 놀라? 놀라 안 놀라? 응? 이 놀랄 경자 불쌍해? 불쌍해요 경화선사. 놀랄 경자만 나오면 뭐랬어요 어저께도? 바람에 놀래고 구름에 놀래고 새소리에 놀래고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 낙엽이 굴러가는데 놀래고 물이 흘러가는데 놀래고 다 놀래요. 뭐 하다가 놀래요? 잠깐 낮잠 주무시다가 버뜩버뜩 깨. 그러면서 스스로가 좀 개면쩍어 하시죠. 개면쩍어. 아유 이게 뭐래요. 내가 왜 이런데야. 참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개면쩍어한 시가 몇 개나 있어요. 그냥 나한테 다 들켰지. 거기에는 반드시 놀랄 경자가 들어있다는 진짜 아이러니. 그래서 여기에 이풍진 세상 얘기도 몇 번을 쓰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내가 이 몸을 보존해서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놀라울 말이 있죠. 이게 방광소요반노시라. 이 방광이라는 말이 이 방광이 이 광자가 이 방은 노을 방자지만 빛광자가 아니고 방광은 우리가 빛광자라 쓰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 방광인데 여기는 이 빛광자가 그럴 광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광은 뭐라 그래요? 내 멋대로 거리낌 없이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를 방광이라 그래요. 수연방광 할 때 이걸 쓰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수연방광했어요. 수연방광했어요. 그래서 경어집에 어디에 수연방광 지내다가 했죠. 경어스님 참선국에 써 있잖아요. 참선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응? 수연방광. 수연방광 하랬죠? 저도 100번 오서 수연방광 지내다가 2년 중생 제도하면 끝이야. 거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최대치로 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다면 수연방광 지내다가 2년 중생 제도하면 끝이에요. 2년도 아닌 중생 쓸데없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 방광 해서 소요. 이 소요도 또 좋은 말이죠. 소요는 뭐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소요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지내.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성명정 스님은 훙뚱훙뚱 놀다가 해서 너무 이 소리가 좋아서 훙뚱훙뚱 전혀 못 바꿔. 바꿀 생각이 0이에요. 나도. 훙뚱훙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훙뚱훙뚱이 아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내는 거를 훙뚱훙뚱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손을 못 댔어요. 지금도 못 대. 대기 싫어. 건들지 마. 소유 이 말이 돼요. 그게 참 대단한 말이라 그래서 방광 소요를 훙뚱훙뚱 놓인다라는 그런 훙뚱훙뚱이 진짜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면 어때요? 멋있는데 훙뚱훙뚱 논일다가 뭐야 만노시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늙어버렸다는 말 어느덧 시간이 늙어서 만노가 됐더라 이 말이야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 여성에게 화답하는 시예요. 이 여성에게 화답하는 시예요. 이 여성은 또 무슨 시를 써줬길래 경어선사가 이런 화답시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고산한 태고는 뭐예요? 태고의 산이 여기서 태고의 산이 서늘하다는 거는 여기서 태고는 산이 뭘까요? 갑산이지 뭘 갑산. 그러니까 아니다 강계니까 갑산 아니야. 강계군. 강계에는 무슨 산이 있을까? 가만히 있어. 태고의 산. 강계. 강계에도 산 이름이 경서사가 들먹거리는 게 어쨌든 옛날 태고로부터 내려오는 강계읍에 있는 그 산이 서늘해.
서늘한데 앵무새는 여기서 이 지자가 대단하죠. 강계에 있는 태고로부터의 산이 지금 서늘하니까 앵무새의 노랫소리는 지체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봄이 왔는데도 그 산이 아직도 서늘해. 그러니까 꾀꼬리 노랫소리 듣기는 틀렸더라 이런 얘기예요. 꾀꼬리가 너무 추워서 아직 안 나타났어. 그래서 그 시각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은 봄인데 꾀꼬리는 아직 울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강계에 무슨 산이 있을까요? 그냥 찾아볼까.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 어이 족할까. 나올까? 배고프다. 다다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강계군에 있는 산이 뭐 다다산이랍니다. 높이는 1464. 낮지는 않네. 다다산이라는 산이 잘 모르죠. 백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선사가 이 산 이름을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유명한 산은 아니니까. 다다산? 자북사가 있는 산은 어쨌든 강계군에는 그 자북사라는 절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월스님이 거기 갔었죠. 다다산이래. 네, 괜히 찾았네. 그래서 지금 태고의 산이 서늘한데 꾀꼬리가 날아들기는 아직 좀 춥더라 이런 얘기요. 예, 여기 끊어야 되겠네. 다 보다 보겠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